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넘긴 가운데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협은 내일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여는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까지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 의사회를 압수수색을 했고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될 전망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하고 서울시 의사회를 압수수색했다는 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앞서서 대한의협 관계자 등 5명을 고발을 했는데 혐의는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 방조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하고 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다라는 건 정부의 강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일부터는 업무 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단체에게는 굉장히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양측이 굉장히 팽팽한데 의협 측에서는 내일 전국 단위 집회까지 예고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에서 지금 열릴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 2만여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협은 이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총궐기 대회 이후에 평일 휴진 등의 집단 행동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집회에서 의협, 이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또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가 6% 수준이고 다음 주부터 현장에 일부 남아있던 의료진들도 떠날 예정인 만큼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지금 전국 수련병원장들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또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책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지금 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의사단체 집회도 예고돼 있고 아까 리포트도 보셨지만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이 성명을 통해서 이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될 경우에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의, 조금 이 대화 테이블을 더 연결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실질적인 협의는 총선 이후까지 조금 연장해서 좀 이 대화를 직접적으로 나눠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 한 가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의료계의 입장은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전제하겠다 이런 정부의 설득 노력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부분도 정부가 한 번쯤 재고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3.1절이었는데 가수 이명웅 씨의 미국 할머니 팬으로 유명한 수 테일러 여사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에 나섰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이민 1세대 79살 수 테일러 여사 하면 이 이명웅 씨의 팬클럽 하면 영웅시대잖아요. 이 영웅시대에서도 이명웅 씨의 열혈 팬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 3.1절을 맞아서 이명웅 씨의 이름으로 이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후원금 1,0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지금 루게릭병 투병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네, 이게 또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 이명웅 씨의 팬이 된 이후에요. 생일이라든지 또는 이명웅 씨의 생일 또 데뷔일 이렇게 의미 있는 날마다 기부를 이어왔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기부 횟수가 벌써 10차례에 달하고 총액이 14,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8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수 테일러 할머니는 기적의 방석을 잘 받았다고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 기적의 방석 사건이 뭔지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영국으로 갈 거, 영국 맨체스터로 갈 게 먹어져 있었고요. 또 요거는 이탈리아로 갈 거, 네, 제노바로 갈 거고, 요 밑에는 이렇게 미국 동부 지역으로 갈 거. 35개를 하나로 포장하는데 이게 국제우편에서 받아주려나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이 남은 것은요, 여러분 알다시피 국내에 계시는 우리 영신님들 가운데 콘서트장에 한 번도 못 가셨다든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방석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분들에게 이걸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명웅 씨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네. 구체적인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명웅 씨 공연장에 가게 되면 객석마다 저 보셨던 방석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놓여 있냐면 이명웅 씨 팬들이 10대, 20대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8, 90대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래 앉아 계시면 엉덩이가 아프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명웅 씨가 마음을 쓴 건데 기념품 삼아서 공연 끝나고 들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미국에서 이명웅 씨 공연을 보시겠다고 오신 팬 중에 한 분이 이 방석을 그냥 두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게 이걸 선물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고 가서 너무 아쉽다라고 한 이야기를 한 유튜버가 저렇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방석을 두고 간 팬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명웅 씨 공연을 보셨던 분들 저 방석을 전국 각지에서 보내왔는데 무려 259개가 답지했다고 합니다. 신청받아서 30곳이 넘는 나라에 배달이 됐고요. 그 가운데 방석을 받으신 분, 이 스텔러 여사도 포함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스트롯 3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그제 톱7 발표가 있었고 역시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 거예요, 관심이? 일단 시청률이 또 말을 해주고 있죠. 예. 17.9% 최고 시청률이 나왔고요. 2월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평가는 마스터 총점 1,400점 그리고 국민 마스터 총점 100점 이렇게 해서 1,5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정서주 양이 무려 이 두 총점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1,473점을 기록해서 결승전 1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날 신곡 미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날 경연에서 들었던 신곡들 이미 온라인에서 또 한 번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음원 순위가 결승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미스트롯 3 톱7 가운데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마음이 다쳐 울고 싶은 날 나는 바람이 되어 꽃향기 흐드러지는 그 먼 곳으로 가서 네, 정서주의 톱7에서 1위를 했죠. 제2의 송가인이 될 가능성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정서주 양이 16살이거든요. 10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뭐 송가인 씨 내지는 송가인 씨를 능가하는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경연 무대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1, 2라운드에 미였고요. 3, 4라운드에 진 그리고 준결승에서도 1위를 차지했는데 그동안 미스터 트롯 시리즈 역사상 이런 타이틀을 가진 참가자가 정서주 양이 최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에 결승전이 펼쳐지는데 결승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천남 보이스라고 하거든요. 독특한 음색이 또 정서주 양의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로는 사실 음원 강자가 쉽지 않습니다. 이명웅 씨 외에는 음원 강자가 별로 없는데 정서주 양이 앞으로 음원 강자가 될 가능성 커 보인다는 마스터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대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